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이 가계 부채 중에서 크레딧 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추세의 변화가 생겼다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까? 네, 사실 뉴욕 연방은행이 이것을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됐을 때는 이제 숫자만 주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말 그대로 디테일을 보면 좀 심각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7조 600억 달러가 전체 가계부채입니다. 뭐 전분기에는 16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급증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해 동안 9,090억 달러나 또 불어난 겁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홍수물처럼 범람하는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보일 것인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서서 2분기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1조 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뭐 1조 달러 육박했다는 소식은 뭐 지난 1분기부터도 나왔지만요. 1분기보다 한 분기 만에 450억 달러가 늘어났고요. 또 1년 전보다는 1,44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역시 그 주택모기지인데 12조 100억 달러. 근데 이것은 사실 전분기보다는 3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주택시장이 그만큼 냉각된 거 아니냐, 냉각된 것이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2분기 자료를 보면은 크레딧 카드가 한 분기에 450억 달러가 늘어난 반면에 주택 모기지가 300억 달러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가계 부채의 유형도 큰 변화를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위와 3위가 바뀌었습니다. 2위가 그동안은 학자융자금, 스튜던트 론이었었는데요. 네. 스튜던트 론이 3위로 내려앉고 대신에 자동차 할부 금융이 1조 5,800억 달러, 100억 달러 차이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할부 금융은 200억 달러 전분기보다 늘어난 것이고 1년 전보다는 800억 달러는 늘어난 겁니다. 대신에 그 학자융자금은 전분기보다 35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고요. 1년 전보다도 2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스튜던트로는 이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월 상한이 동결됐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이제 탕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소규모로 여러 가지 탕감된 부분도 있고 일괄 탕감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됐더라면 뭐 한참 많이 줄었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이제 학자융자금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학자융자금 월 상한은 뭐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일단 무산이 된 데다가 10월부터는 또 월 상환마저도 재개되거든요. 그러면 2, 3위는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제 이 가계부채 17조 달러 전체가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지만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갑자기 이제 불어나면서 또 자동차 할부금융과 학자융자금의 수리가 바뀌었다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학자융자금이 3위로 내려앉은 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곧바로 다음 분기에는 다시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음 분기는 아니더라도 한 4분기부터는 10월부터 재개가 되니까요. 네. 이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에 뭐 어떤 특성 같은 게 보입니까? 네, 신용카드가 뭐 대부분 1조 달러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다면서 그 디테일을 분석한 그런 것이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적절한 그런 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신용카드 뭐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에 있겠습니다만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이렇게 급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고 이제 40년 만에 그 가장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중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고물가 속에 고금리까지 겹친 건데 예. 그러면은 소득이 그걸 못 따라가면은 결국은 저축액도 줄어들고 정부 지원도 끊기고 믿을 곳은 신용카드 뺏기는 남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그만큼 막 쓰는데 미국인들의 이런 그 신용카드 씀씀이를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소비 형태를 또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신용카드를 쓰는데 큰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 빚더미에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쓴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네.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렇고 모든 소득계층 중에서도 10만 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층마저도 네. 이 사람들이 그 1년 이상 이 빚을 다 못 갚고 있는 그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에 더 많이 의존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또 빚은 오래 갖고 가는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 가계부채에서는 상당히 그 우려할 만한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거는 연준의 뉴욕 연방은행의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60%인 5,400만 명이 1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장기화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은 이게 60%가 아니라 75%로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5만 달러 이하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낮아지는데요. 53%로 이제 전체 평균과 비슷해지는데요. 심지어는 5년 이상 가는 그런 신용카드 빚을 갖고 있는 비율. 요것도 고소득층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이 27%로 가장 높습니다. 네. 돈을 적게 벌면은 13%밖에 안 되고요. 중산층에서도 23%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잘못하면은 또 연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체 비율을 보면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2분기에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90일 이상 연체하는 것을 딜런컨시라고 하는데요. 이 90일 이상 갚지 못한 연체율이 3.35%였는데 이번 지금 현재 연체율은 신용카드 90일 이상 연체율은 5.08%로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연체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택모기지 연체율은 0.63%입니다. 학자금융 연체율은 0.85%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자동차 할부금융이 2.41%인데요. 이 두 배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신용카드 이 사용 빚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워낙 연속 금리 인상으로 지금 5.25 내지 5.50% 기준금리고 시중금리는 3%를 더한 8.25 내지 8.50%지만은 APR은 다 20%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이게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 중에서도 상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파산도 있고 또 사업체에서도 파산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암적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마냥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미국 경제 좀 그래도 미국민들이 지갑을 닫지 않고 카드를 긁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불경기를 맞아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효과인 반면에 개인 가계부채는 또 신용카드 사용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파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 뭐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옷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가 크레딧 카드로 식료품을 사는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면은 그만큼 네. 가게가 어렵다는 뜻이 될 듯 싶어요. 네, 그런 분야도 그거에 나와 대한 또 있나요? 네.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네. 연준 조사는 아닌데요. 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상금이 생겼을 때, 비상지출이 생겼을 때 지출한 카드로 지출한 것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데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40%, 고소득층은 43%, 43, 45, 49, 40%니까 다 40%대. 네. 가장 많이 신용카드는 비상금이 가장 갑자기 뭐 긴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미국인들이 또 비상금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없죠. 다른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1,000 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의료 비용이라든가 갑자기 뭐 자동차 할 때는 수리를 결국 해야 카드를- 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다 비상금 지출을 해서 제일 많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생활 필수품 네. 매일매일 사야 하는 뭐 식료품이나 예. 생활 필수품을 사는 것도 15%, 19%, 24%, 30% 소득계층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적어도 15%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네. 또 중산층에서는 한 20%대, 또 한 저소득층에서는 30%대를 이것을 그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소득층에서는 이제 30%를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뭐 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다른 곳에서 이것도 두 번째로 생필품 지출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또 소매 업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13, 17, 14, 19%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여기서 소득별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이제 휴가나 어디 가서 이제 오락 같은데 네. 이 고소득층한테는 22, 16, 16이니까 격차가 좀 많이 나고요. 중산층으로 볼 때는 한 10 내지 16%를 카드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비상사태 때에 비상금으로 지출하는 것 이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생활 필수품을 매일매일 사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은 지금 미국은 이 나라 부채, 국가 부채가 지금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합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정도 아니겠어요? 50조 달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50조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솔직히 50조 달러가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예. 네. 지금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 때문에 한 차례 또 워싱턴 정치권이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1월 초에 1월 그 19일에 넘어선 것이 상한선 31조 달러가 넘어섰는데 현재 그 내셔널 데트 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가게 실시간대로 보여주는 지금 현재 보면요. 32조 8천억 달러, 6천억 달러, 6,800억 달러니까 32조 7천억 달러에 임박해지고 있는데요. 국가부채가 그렇습니다. 국가부채를 1인당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 두 앵커분들 1인당 97,5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 빚을 지금 떠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10만 달러인데 어린아이들까지 글쎄 돈을 말이야. 부담 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납세자 세금 내고 있는 분들로 계산하면은 25만 4천 달러나 우와. 국가부채를 지금 개인들이 이제 등에 올려지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이 개인 부채를 가계 부채를 제외하고도 그런데요. 글쎄 말이야. 그것의 절반인 17조 달러가 개인 가계 부채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은 뭐 말 그대로 납세자들은 한 번 30만 달러 넘을 것이고요. 네네. 1인당 해더라도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네. 빚더미에 지금 올라 있다고 그리고 미국 전체가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전체가
이 GDP의 이제 거의 뭐 100%, 123%까지 지금 그러니까 한 해 총 생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그런 사태가 됐거든요. 예, 예. 근데 123%뭐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알겠습니다. 비하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기축통화 네. 달러 때문에 그나마 좀 네.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쩐지 요새 참 어깨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게 뭔가 이유가 있었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